평생학습 강사 역량 강화, 평생학습 강사의 파워풀한 활동 전략 2. 시작하는 이야기. 파워풀한 강사는 가르치는 일 말고 어떠한 영역의 지식과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또한 평생학습 강사로서 객관적으로 본인을 평가한다면 점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 김종선입니다. 파워풀한 강사는 가르치는 일 말고 어떠한 영역의 지식과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최근 평생학습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생학습 강사는 지역 메커니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강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파워풀한 강사라면 학습자의 욕구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습자에게 지역 활동과 학습 동아리에 대한 비전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이해와 지역사회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자신이 전문성 있는 강사로서 역량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이해와 평생학습 강사 역할. 오늘날 지역 공동체라는 용어는 일상 용어로서도 그리고 학술 용어로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지역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생활과 운명을 함께하는 조직체를 말하는데요. 그럼 지역 공동체의 구성 요소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힐러리는 공동체 개념의 구성 요소로 지리적 영역과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공통의 유대,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리적 영역은 사회적 활동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장소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간관계의 네트워크와 조직, 그리고 사회체계 및 제도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잠정적인 구조를 의미하기도 하죠. 셋째, 공통의 유대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상징적, 문화적 현상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구성원 간의 일체감과 협동 정신을 들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와 협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핵심은 공통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체제라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현안이나 정책 문제의 해결에 행정이나 몇몇 의사결정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영역과 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며 협력하여 실행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가 형성되려면 지방정책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발적 시민조직을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간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 구축, 지속 가능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인성체제로의 전환, 참여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통합 지향적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자치 공동체 복원과 구축이라는 5가지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는 목적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는 학습으로 시민을 성장하게 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많은 도시들에서 평생학습 도시를 지향하며 시민 평생학습 활성화와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 이해와 맞물려 평생학습 강사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학습자와 교육기관과의 관계에서 가르치는 일 이외에도 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 동아리를 육성하고 활동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습 동아리 이해와 지역사회 참여 방안. 학습 동아리란 7에서 15명 내외의 성인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런 학습 동아리의 의의는 개인과 사회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훈련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실천 활동을 통해 개인과 집단이 함께 성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집단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반면 사회적으로는 지속적인 학습으로 지역 평생학습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주체로 변화되며 새로운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전문화된 자원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학습하는 시민 조직이 형성되는 것도 동아리가 가지는 사회적 의의입니다. 학습 동아리 활동 주기는 탐색기와 전환기, 활동기, 그리고 종류기로 구분됩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탐색기는 동아리의 구성원들이 일종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참석하게 됩니다. 동아리에 자신이 헌신할 수 있을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살피는 시기이자 동아리의 규범을 익히고 구성원으로서의 본분과 한계를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구성원들에게 모든 삶을 깊게 나누기를 요청하고 적극적인 헌신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기는 동아리의 갈등을 거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모임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이 약화되고 구성원 간의 성격과 목표의 차이로 갈등이 표면화되는 시기입니다. 전환기는 동아리의 변화와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로 갈등의 전환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동아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기는 구성원들이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고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격려받는 시기입니다. 동아리의 응집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동아리의 존재 목적이 실현되는 시기로 동아리 내의 안정감과 신뢰감이 개발됨에 따라 동아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제야 비로소 동아리가 대외적인 활동과 역할을 성취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종료기는 동아리가 주었던 의미를 되새겨보며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구성원은 존경과 이해, 섭섭함의 감정을 느끼며 서로에게 감사하고 동아리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아리가 끝은 아닙니다. 재편성을 위한 시작이기도 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학습 동아리의 성장 단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동아리의 성장 단계는 심화학습, 전문 탐구, 지역사회 참여, 비즈니스 모델 접근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심화학습 단계에서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수강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함께 동아리를 조직합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개인적인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강사료 등의 비용이 부담될 경우에 쇠퇴기를 맞거나 전문 탐구 단계로 성장합니다. 전문 탐구 단계에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심화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전문성과 정보를 나누고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외부 강사 없이 자체 운영이 가능하며 오히려 동아리 회원이 외부의 강사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역사회 참여 단계는 학습 동아리의 주제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적인 문제나 지역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접근 단계에서는 학습 동아리의 주제를 가지고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계인데요. 이를테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민간단체 등을 조직하고 목적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평생학습 역량 쑥쑥 실무 포인트. 그럼 학습 동아리의 성장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는 교육 수료 후 학습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타 교육 과정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일부의 학습자들이 학습 동아리를 결성하여 지속적인 심화학습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회원들은 성장하게 되고 동아리의 역량은 확대됩니다. 지역사회 참여 단계에 이르면 학습 동아리 일부는 자동 소멸되기도 하고 또 동아리의 목적을 심화학습에서 지역활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바로 지역사회 참여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다시 동아리가 비즈니스 모델로 가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습 동아리는 회원들의 성장과 동아리의 비전, 목적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평생학습 강사의 학습 동아리 지원 방법. 자, 다음은 평생학습 강사가 어떻게 학습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동아리 결성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학습 동아리는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회칙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회칙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사항과 회칙을 안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회칙은 6하 원칙에 따라 회원의 조건, 결성 목적, 모임 시기와 기한, 최종의 목표, 활동 내용과 학습 내용, 임원 선출 방법과 임기, 회비와 회비 운영의 기준, 그리고 기타 규칙을 포함합니다. 평생학습 강사는 또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 교육기관의 지원 정책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학습동아리 지원 정책은 다르지만 학습동아리 전문 연수나 동아리 공모사업, 심화교육의 지원, 학습동아리 리더교육, 학습동아리 워크숍이나 동아리 경진대회, 그리고 학습동아리 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강사는 학습동아리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활동을 독려하는 것으로도 학습동아리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진대회 또는 대회 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학습동아리가 성취감과 그동안의 학습 활동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학습동아리 활동은 해당하는 과목의 교육 수요자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학습 동아리가 빛나게 되면 지도한 강사도 더불어 알려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 동아리와 함께 지역사회의 학습으로 공헌하거나 이웃에 나눌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재능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기관, 마을 주민 등에게 교육을 한다거나 기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학습 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참여 활동은 학습자에게 강한 피드백과 학습 동아리 활동 영역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강사는 수강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할 수도 있도록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즉, 상급 교육 과정 또는 연계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 영역과 교육기관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심화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강사는 해당하는 과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진로 또는 직업으로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보다 학습자들이 교육 수료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동기부여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학습 역량 쑥쑥 실무 포인트. 자, 지금까지 평생학습 강사가 할 수 있는 학습 동아리 지원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학습 동아리와 강사의 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가 이끄는 학습 동아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존적 학습 동아리는 강사에게 부담과 과중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따라서 강사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학습 동아리 회장은 반드시 동아리 회원에서 선출하여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도록 합니다. 특히 강사는 동아리의 회장이나 임원을 맡지 않고 지도 교수나 고문 정도의 역할 정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동아리 회원의 지도 요청은 회원 한두 사람이 아닌 학습 동아리 대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고 강사료도 기준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도록 합니다. 동아리와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동아리 내부 갈등이 존재할 때는 회원 간에 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할 때는 지도 강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중재하고 협의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생생 전문가 Q&A. 프로 강사의 실무 노하우를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1년 차인 평생학습 강사입니다. 이번에 교육 수료 후 학습자들이 학습 동아리를 만들었는데요. 학습 동아리는 꼭 등록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을 해야만 학습 동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지자체 또는 평생학습 기관은 학습 문화 확산과 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 동아리 육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자체적인 학습 동아리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동아리는 자율적인 학습 모임이지 등록을 해야만 학습 동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와 교육기관에서 학습 동아리 등록 제도를 시행할 때는 적극 권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학습 동아리는 법적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강의 노트.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는 지방정책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발적 시민 조직을 육성하며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간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을 구축하고 지속가능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인성체제로 전환하며 참여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통합지향적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자치 공동체 복원과 구축이 필요합니다. 학습 동아리란 일정한 인원의 성인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평생학습 강사의 역할은 학습자의 학습 진로와 취업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 동아리 육성을 위한 안내와 지원을 하며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참여와 평생학습 현장에서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도시가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기반 시설만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명품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지역 주민을 명품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참여 활동은 지역을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작은 의미의 평생학습 강사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강사 활동을 하신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지역 평생학습의 중심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인이 되어 있을 여러분을 상상하면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